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 일상이 디지털화되고 연결성도 강화되면서 이제는 자동차 해킹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등으로 차량도 점차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보안 관리로 보안 위협에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대기 정체에 스모그가 더해져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며 일시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하며 국내 오염물질의 스모그 영향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대구, 경북지방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중서부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초미세먼지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 어제 온화한 날씨 속에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돌았습니다. 북극 한파가 기승이었던 지난 1월은 8년 만에 가장 추웠고 역대급으로 건조함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2월도 양극화 날씨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도심공원.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온화한 공기가 메웠지만 얼었던 호수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지난주보다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에 맞춰 이번 주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으로 크게 올랐고 남부지방도 10도를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 2주 전인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극 한기의 남하로 강력 한파가 열흘 이상 이어지면서 곳곳이 냉동고였습니다. 특히 기상청 분석 결과 올해 1월 전국 평균 기온은 영하 1.6도로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일평균 기온 변동폭도 15도 안팎에 달했습니다. 또 습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눈비가 내린 날이 적어 1월 기준 역대 가장 메마른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양극화 날씨에 한파와 극한의 건조한 날씨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지난 1월은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대기 상층의 흐름을 막히는 블로킹 현상까지 겹치면서 한파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또 상대 습도가 53%로 관측 이래 가장 낮았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20% 수준에 그치면서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전국의 상대 습도는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날씨입니다. 남은 2월 양극화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입춘에 반짝 날씨가 온화해졌지만 이번 주 추위가 한 차례 더 예고돼 있어 봄의 길목으로 직행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입춘에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입춘의 절기가 맞게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춘 뒤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는 추위가 한 차례 더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2월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영남 지방은 기상 가뭄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당분간 산불 등 화재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은 경남 사천 우주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주항공을 국가미래 전략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우주기술 자립화를 통해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오 청장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누리호 5차 발사와 민간 발사 서비스 전환 등 핵심 과제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신망 해킹 사고 등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도 달리는 컴퓨터처럼 진화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이 해킹된 상황을 시연해봤습니다. 원격으로 차량을 조작하자 순식간에 주행 속도가 올라갑니다.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좌우로 방향을 바꾸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고 외부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처럼 해킹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드를 통해서 악의적인 신호를 유입시켰을 때 차량이 얼마나 잘 보호하고 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설계부터 운행, 폐차까지 차량 전 과정의 보안을 관리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험과 검증 방법을 담은 매뉴얼도 공동으로 개발해 중소 제작사와 부품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더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은 인가되지 않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연결을 피하고 반드시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연결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3년간 132억 원을 투입해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 추적 연계, 마약 수사 통합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익명의 네트워크 내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불법 게시물 작성자나 유포자의 실제 접속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가상자산 거래를 분석해 마약 거래 불법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 등을 개발합니다. 또 다크웹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를 자동 수집 식별하는 기술과 이들 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아마존이 오픈AI의 대규모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오픈AI가 아마존에 맞춤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는 자체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투입해 아마존의 AI 제품에 적용할 맞춤형 모델 개발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이 협약이 성사되면 아마존의 음성비서 알렉사가 탑재된 AI 스피커 등에 오픈AI가 개발한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과 오픈AI는 맞춤형 모델이 아마존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미세 조정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속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구글이 마감일인 오늘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오늘까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협의체는 안보와 통상 이슈 사이에서 1년 가까이 고민하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로 올리는 내용을 공식화하는 관보개제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에 급파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 급파 뒤 귀국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 정부가 관세 재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 재인상 폭탄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여 본부장은 관세 인상 절차에 들어갔다기보다는 타임라인 등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언제 발효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그게 발효가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상 절차를 진행한다기보다도 미국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이라든가 여 본부장은 정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귀국한 김정관 산업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 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가 한미 합의 이후 입법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올해 상반기 대미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난달 구윤철 부총리의 외신 인터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 이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는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난해 가까스로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겨우 한시름 놓았던 우리 기업들은 또다시 닥친 불확실성 속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여왕구 본부장은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의 최대한 빠른 처리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여야의 신속 처리 합의가 미국 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대미 투자 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복 게재가 되더라도 이 관세 인상 시점이 뭐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계속 긴밀하게 미측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국익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할 거라는 우려 속에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입법 속도전에 나설 텐데요. 여야 모두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문제로 콕 집으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뒤 구윤철 부총리가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첫 관문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도 밟지 못하고 석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은 절차 지연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란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때라고 밝혔습니다.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키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5시간 뒤 여야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16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입법권도 부여해 활동기간 한 달 안에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을 여당이 수용한 모양새인데 국민의힘도 비준 동의를 고집하지 않는 거로 한발 양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스탠스는 동일한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민주당 역시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던 계획을 접고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있고 전체 그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에 나선 배경은 미국의 관세제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던 위기의식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이 방위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무역연합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 등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무역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 외교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핵심 광물과 관련한 국제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며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경기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경상을 입은 가운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3층에 있는 제빵기계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오늘도 추가 감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외벽 아래로 타다 남은 외장재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도 불탄 자재가 가득하지만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관들은 차례대로 건물에 진입합니다. 전날 불이 나면서 직원 3명이 다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동원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30명은 화재 잔해물을 치우며 건물 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부터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3층과 4층으로 가며 2시간가량 감식을 이어갔습니다. 감식 첫날, 경찰과 소방은 3층에 있는 제빵기계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식빵 모양을 잡는 정형기와 빵을 굽는 오븐 근처가 발화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가동 중이던 제빵기계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직원 2명도 오븐 기계 쪽에서 불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기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인데 기계 가동 중에 다른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3층 배기구에 불이 붙은 모습을 봤다는 진술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고 계속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한 합동감식이 이어질 예정인데 보다 구체적인 원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SPC 삼립이 경기 시화공장 화재와 관련해 햄버거 업체 등 B2B 거래처에 오늘부터 제품 공급을 재개합니다. SPC 삼립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빵과 햄버거 번 등 주요 제품의 대체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성남과 대구 등 주요 거점 생산시설과 외부 파트너사 등을 활용해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빵과 햄버거 번 생산 주력 라인이 피해를 입으면서 외식업계 전반에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환치기와 자금 세탁, 마약 밀수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고가 민생범죄 2천여 건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사청은 지난해 적발된 초고가 민생범죄는 2,366건으로 금액으로는 4조 6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범죄자금 불법 유출입이 228건, 3조 1천억 원 규모였고 마약 1,256건, 안전위해 물품 8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사청은 우범 화물 통관 검사 강화와 범죄자금 추적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초고가 범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초국경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초고가 스캠 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사슬 끊기의 2번째 회의입니다.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22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여해 스캠 범죄 등 45건 관련 추적 단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공조가 강화되면서 해외 범죄 조직들이 거점을 옮기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풍선 휴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 전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입구의 출입을 통제하는 팻말이 내걸렸고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와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9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농가 13곳 3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은 경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남도는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발생 경위 파악 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서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또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축산 차량 이동으로 인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충남 보령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사육 중인 돼지 3,500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홍성과 청양 등 인접 지역 돼지 농장과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사육 중인 소 24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겨울철 대표 축제인 공주군밤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밤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에 밤 산업 박람회까지 함께 열려 첫날부터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형화로마다 방귀기가 한창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철망에 담긴 밤들이 서서히 노란 속살을 드러냅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에 웃음꽃이 피고 따뜻한 군밤은 어느새 입안으로 사라집니다. 저 지금 이거 밤 처음 구워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맛있고 구웠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속이 꽉 차갖고 너무 맛있어요. 중부권 대표 겨울 축제인 군밤 축제가 충남 공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닭고기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겨울 캠핑 분위기를 내보고 밤을 활용한 간식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다른 지역의 밤과 가공식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밤산업 박람회도 함께 열려 축제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밤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고 다채로운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와 공예품 제작 등 밤의 다양한 활용 범위에 방문객들은 색다른 재미를 느낍니다. 밤 라떼도 있고 그리고 율피를 활용한 팩 이런 것도 가능하고 조금 더 넓게 홍보해서 밤 산업이 더 커지면 새로운 K 문화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알밤과 밤 가공식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눈놀이터와 반려동물 전용 공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개막 첫날부터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2028년 국제 밤 산업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표 특산물 알밤을 주제로 한 축제가 달콤한 겨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월 5일) 오전 사이언스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